자, 지금 아주 시끌시끌한 이슈가 있는데 여권 통합의 설계자가 김어준 공장장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사안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그 평론가님이 김어준 공장장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별하다기보다는요, 예. 그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적용돼가지고 예. 기밀 해제가 음. 되는 내용들이죠. 이제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김어준 총수를 처음 뵀던 게 네. 2002년이었습니다. 예. 2002년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노풍 한참 불었을 때인데. 예.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저기 딴지일보에서 16대 대선 본부를 차렸어요. 네. 대선 본부. 기존 정당에 보통 대선 본부가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거기 이제 대선 본부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대선 본부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당시에 그 딴지일보가 경영난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부터 편집국 직원들까지 글을 안 쓰고, 지금도 이제 김어준 총수에게 이제 이거 두고두고 흑역사가 된 어떤 모 상품, 어떤 특정 상품 마케팅에 다들 매달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딴지일보에 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안 쓰고 다들 그 상품의 판매만 열중하다 보니까 예. 저 혼자 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딴지일보에서 한 적이 그 대선 그 중요한 2달 동안 거의 멍 때리고 있다가 네. 결국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거기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그 딴지일보에 나와서 만든 게 네. 지금의 이제 모든 인터넷 좌우 훌리건들의 모태가 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예. 그런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연이 있다면은요. 예.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김어준 총수께서 이제 뭐 거의 그때도 뭐 딴지일보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텐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펀드 매니저분이 저한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한테 투자해봤자 뭐 제가 아무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100% 날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이제 투자분을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제 개인적인 부채 청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짐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했던 게 이제 그 유명한 나는 꼼싸였죠. 아마 그때 제가 아마 투자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면은 예. 계속 이제 부채 허덕이면서 나는 꼼싸도 기획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작은 기업 정도, 기업에 해주는 투자. 예, 왜냐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투자액이 저 혼자 날려먹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하는 투자는 의미 없는 투자다. 그냥 뭐 김어준 총수한테 하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꽤 큰 금액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 그러니까 그간의 역사에 대해서 지켜봐 온 바가 있을 테니까 아마 그 시각이 조금은 다르거나 깊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여권 이슈와 관련해서 여권 통합의 설계자가 김어준 공장장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설계자라고 보다도 김어준 총수가 선수죠. 이제는 뭐 설계자 정도가 아니라 선수인데, 저는 김어준 총수가 이렇게 그 여권 통합의 배우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전면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김어준 총수의 어떤 초조함의 발로 같아요. 초조함의 발로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열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열병식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로 힘이 센 나라는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이 열병식을 자주 하는 게 그만큼 북한은 이제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뭐 미국도 트럼프 시대에 국력이 크게 기울면서 워싱턴에서 열병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도 쿠데타 직전에 국군의 나라 열병의식을 요란하게 했는데 네. 그 또한 뭐 윤석열 어떠한 불안감의 표현이었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른바 그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저 합당을 재촉하는 모습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그거를 총수가 늙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 동시에 뭐 절정기가 지났고 예.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은 김원준 총수께서 이제 어떤 더 이상의 정치 사회적 부가 창출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인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지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이를테면 뭐 자기의 몸 컨디션을 가장 잘 아는 건 선수 자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전성기 시절에 김어준 총수께서는 창의력을 먹고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성기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의 김어준 총수는 창의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먹고 사는 거죠. 이를테면은 발명왕 에디슨도 젊어서 발명을 잘할 때는 발명왕이었습니다만은 네. 에디슨이 나이 먹은다면은 발명왕이 아니라 영업왕이었습니다. 영업왕.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김어준 총수는 나이 먹어서 이제 발명왕이 아닌 영업왕이 된 에디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김어준 총수가 마지막으로 한번 거하게 영업의 일선에 나선 게 통합, 양당의 전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플레이를 이제 본인이 직접 뛰면서 이제 어떤 절정기를 지나는 과정에 본인이 약간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발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그 최근에 발언들이 좀 이슈가 돼서요. 예를 들면 합당과 관련해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정청래 대표의 그런 행위를 좀 힘을 실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긴 있거든요. 그 김어준 총수가 정말 아마 지금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었으면은요. 예. 김어준 총수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죠. 예.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해야 된다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만약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은 친문 실세로 꼽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지금 정부에서 실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가 않잖아요. 네. 김원준 총수가 직접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저는 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좀 언급을 하자면은 저는 좀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지금 어떤 뭐 국민이나 당원들을 믿고 양당의 합당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정청래 대표의 거의 유일한 믿는 구석이 김어준 총수예요. 그것도 참 웃기는 거거든요. 예. 거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국민을 믿고 또는 당원을 믿고 어떠한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게 아니라 김어준 총수를 믿고 행동에 나섰다? 그건 굉장히 좀 웃기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그 공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정청래 예. 대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김어준 총수다라고 판단하신 그런 근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 하는 발언을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빼고서라도 어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그 민심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동시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운동권에 좀 비주를 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후견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어떤 뭐 지역 기반이 강력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론 뭐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청래 대표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후견인 또는 지지자가 김어준 총수인데 그리고 딴지 독자들 정도를 제외하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자본은 자기 자본이 아니고 예. 김어준 정치뱅크, 어떻게 보면 그 김어준 총수는 하나의 그 정치뱅크의 은행 총재 비유하자면은 네. 대한민국 최대의 정치은행인 김어준 뱅크에서 대출받아온 정치적
지지거든요. 자기 자본이 아닌 거죠. 예. 대출 받아온 거죠. 그 딴지에서 일하고 계셨을 때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총수,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 간의 어떤 그 관계성을 목격하신 거나 한 거는 있으십니까? 없죠. 그때는 뭐 그 당시는 김어준 총수와 정청래 대표가 서로 간에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예. 그리고 저는 그 정청래 대표에게는 약간 좀, 저는 이것도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저의 뇌피셜인데 약간 좀 독특한 멘탈리티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를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빅3가 이재명 대통령, 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빅3에 대한 이른바 리스펙트가 좀 약간 좀 부족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빅3인 이 대통령, 김 총리, 강 시장보다 훨씬 잘 나가셨어요. 이측부터. 예. 이를테면은 정청래 대표가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으로 굉장히 뭐 일찍부터 어떠한 정치적 성과를 올리고 계실 때, 네. 그 당시 이 대통령은 이름 없는 원의 인사였습니다. 예. 이름 없는 원의 인사였고, 동시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노사모, 노무현 지킴으로 잘 나갈 때, 당시 이제 김민석 총리는 후단역이라는 네네. 흑역사를 쓰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청래 대표를 처음 알았던 게 2002년에 당시 정정당당이라는 인터넷 정당이 있었어요. 네네. 정정당당이라는 인터넷 정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번 이제 원고 의뢰를 받았었는데, 예. 그 정정당당의 대표가 정청래였고,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네네. 그 정정당당의 이름 없는 실무자 중에 한 명이 강훈석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건국대 선후배 사이고요. 네네. 그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이나 김 총리 또는 강 실장 세 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리스펙트가 부족한 거는 사실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개인적으로 나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자연스러운 예, 감정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정청래 대표 입장이었어도 이 대통령이나 김 총리나 강 실장 그 세 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인물로 좀 넘어가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도 뭐 약간 리스펙트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본인을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분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겸손은 힘들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어준 총수에게 중요한 거는요. 그게 비즈니스감이 안 돼가 중요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여론조사 꽃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를 그러니까 뭐 김어준 총수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포함시키는 게 장사가 되죠. 이를테면은 뭐 거기 김민석 총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김어준 총수 입장에서는 내가 국무총리의 간곡한 요청을 우습게 할 정도로 나한테 그런 파워가 있다는 그것도 일종의 뭐 정치적 열병식 효과가 있는 거죠. 나의 이른바 뭐 플렉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예. 내가 뭐 국무총리실 요청 정도 내가 그냥 가볍게 이런저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과시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관건 이겁니다. 여론조사 꽃이 계속 언론이나 국민들 입에 오르내려야지 꽃의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모으기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제가 뭐 사실 저도 뭐 영업이 거의 안 되는 콘서턴트입니다만은 여의도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거기획사 하시는 분들이 자체 여론조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선거 콘서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여론조사 서비스예요. 예. 보통은 이제 여론조사, 유세차, 공보물 이러한 3종 세트로 이제 영업을 하죠. 네네. 그러면 예측을 하신다면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그 리스트에서 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는 제가 김어준 총수는 절대 안 뺍니다. 앞으로 안 뺄 가능성이 높아 왜냐? 보인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데 그걸 왜 뺍니까? 이렇다면은 더구나 이제 만약에 제가 그 김민석 총리를 명단에다 뺀다면은 예. 그러면 그거는 김어준 총수가 이 대통령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 앞에서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거 적당한 시점에야 김민석 총리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계속 김민석 총리를 포함시킬 겁니다. 그렇게 전망을 영업상의 하시는군요. 이유, 동시에 이른바 가오상의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예, 이제 그 뭐 가오가 또 중요할 수 있는 캐릭터니까요. 예. 예. 이쪽에 김어준 총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쫄지 마를 외치는 사람인데 네. 겨우 국무총리한테 쫄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또 이제 일각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에 나가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가는 게 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그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제 김어준 공장장은 그런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유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학대사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이성계에게. 예.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예. 보통 김어준 총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본인도 많이 하는 행동을 비판하세요. 말씀하시는 거 말이 안 되는 짓이 아니냐. 김어준 총수 본인도 말이 안 되는 짓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른바 공작이다 하는데 네. 보통은 공작을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남들도 다 공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총수가 이른바 공작 또는 모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제가 평소에 공작이나 모사를 꾸미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가 공작이나 모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된다, 유치하다라고 하는 발언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런 거에만 집중해 왔으니까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란 게요. 예. 내가 가진 강점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단점은 남들도 다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예.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내세웠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누군가를 내세울 필요도 없이 누군가 알아서 그런 발언을 했겠죠. 민주당 중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알아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친문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차기 대권이 이 계보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김어준 공장장이 이렇게 판을 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어준 총수가 차기를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고 저는 그때 김어준 총수가 물론 어떤 자기가 이른바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시대가 지났어요. 이를테면은 천하의 김어준 예전에 사실 보수에서 사실 그 대한민국의 킹메이커의 원조가 허주 김윤환 의원이신데 돌아가셨죠. 그 허주 김윤환 의원조차도 자기의 시대가 지나니까 나중에는 킹메이커 역할은커녕 본인 공천도 못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김어준 총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과욕이죠. 그리고 저는 김어준 총수가 차기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거를 논하기 앞서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저는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이겁니다. 김어준 총수가
저희가 젊었을 때 이른바 라떼 때는 예. 청년 문화의 기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대 교체의 상징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김원준 총수가 꼰대 대명사가 됐어요. 구태 화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지금 좀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를 약간 풍자고 조롱할 때 풍자의 대상, 조롱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김원준 총수거든요. 저는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야,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늘 아래 영원한 건 없구나. 예. 하는 거면서 하는 그러한 심정이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뭐 최불안 선생님께 좀 죄송한 표현을 담아는 김어준 총수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 영화배에 비유하면은 제임스 딘에서 최불암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임스 딘에서 예. 반항의 상징. 제임스 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할배의 상징 최불암 선생님으로 예. 나이가 들었죠. 그리고 김원준 총수가 이제 우리 곁에서 짠하고 나타난 지가 거의 30년 차예요. 김원준 네. 총수께서도 이제 뭐 데뷔 30년 차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치든 권력이든 간에 자기가 이제 어떤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는 예. 젊은 세대와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김어준 총수와 그리고 이제 가수 김은국 씨의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는 행동도 하는 생각도 딱 데뷔 30년 차, 40년 차 된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본인은 오래오래 방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뭐 어떤 그런데 저기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방송인인 동시에 언론인이시잖아요. 근데 김어준 총수는 방송인이지만 언론인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김어준 총수와 처음으로 인사할 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멋있게 들렸어요. 그 당시에 그 젊었던 김어준 총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김어준 총수가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예. 어떤 게 없어졌냐면은 순수함이 없어지고 진지함이 없어지고 동시에 젊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진지했을 때의 김어준은 자신을 언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확한 메타인지가 돼 있었습니다. 메타인지가 보통 주제 파격하는데 근데 지금의 김어준 총수는 계속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총수께서는 자기가 언론이라고 계속 자기 세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세뇌. 그 과거의 그 순수함과 진지함과 젊음을 갖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그간 사실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뀐 것도 있고요. 특히 미디어 환경만 봤을 때도 레거시가 장악하던 사이에서 낙곰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선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미디어 상황을 보면 볼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시사정치 유튜브만 해도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혼탁할 수도 있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막 난립하면서 한쪽 진영은 그러니까 그 같은 편 내에서도요. 한쪽은 뭐 누가 옳다, 한쪽은 누가 옳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그거는 저는 이게 그 사람이 레거시 미디어냐 아니면 뉴미디어 종사자냐 아니면은 뭐 그 성향이 좌냐 우냐 진보 보수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한 그 장르나 아니면은 성향보다도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지라고 하는 게 근본적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선일보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판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지금은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조선일보 보급소를 하나씩 꿰차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동시에 탐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어준 총수나 고성국 씨가 구분이 안 돼요. 다만 두 사람이 발딛고 있는 진영만 다를 뿐이지.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성국이나 저런 흔히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과 가장 명쾌하게 구별돼야 되는 지점은 주장하는 내용 또는 지지하는 대상에서도 차별화가 돼야 하지만은 동시에 극우 유튜버들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들이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돈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벌고 싶으면 돈만 벌고 권력을 얻고 싶으면 권력만 얻고 아니면은 내가 드높은 명예를 얻고 싶으면은 명성만 추구해야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순간 다 조선일보처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그 말씀해 주신 바가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시장 상황에서 구현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럴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자 다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보시면 딱 알죠. 네. 저 사람이 돈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려고 하는 인간인가.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열심히 부전에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대놓고 말씀드려요. 저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정치 콘서턴트로 간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예. 제가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어준 총수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분을 소개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예. 아니, 그 또 과거에 또 김어준 공장장이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 판에서 세웠던 그 공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제 다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걸 납득이 가능하게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제가 이게 깊게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던 거고요. 저는 일단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김어준 총수가 이제는 절정기를 지나셨어요. 예. 이제는 하향기에 접어든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워낙 막강한 네트워크와 영향력과 구독자 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네네. 여전히 이제 절정기에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김어준 총수의 얘기를 지금은 김어준이 직접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김어준 총수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서 대변해 줬는데 지금은 여당 내에서 김어준 총수 의견에 드러내놓고 찬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 정도를 빼놓으면. 예. 네. 총수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수에게 힘드시더라도 좀 화이팅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